어떻게 지난번에 중간고사 잘 보셨어요? 제가 오늘 중간고사 답안지를 받아갔거든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가능하면 다음 주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채점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저도 궁금해요. 잘 하셨는지 어떻게 잘했겠지 뭐. 다 100점 맞으셨겠죠. 자, 그래서 중간고사 한번 그거는 아직 우선은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고 채점한 다음에 제가 뭐 거기다 공지사항에다가 엑셀로 정리해가지고요 분포도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아마 뭐 기말고사 잘 보시면 원하는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중간고사 이어가지고 우리 소비자 선택 이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6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제목은요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얼추 소비자의 선택이 다 끝나는데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왜 뭘 위해서 고민을 할까요?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목적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목적식은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효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X제랑 Y제, 뭐 개수, 수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약하에서 선택 이렇게 표현하잖아.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제약식이라는 게 늘 있었습니다. 예산 제약식이라 하지. 소득을 I라고 할 수 있고요. M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X제 얼마짜리를 몇 개 샀고 Y제 얼마짜리를 몇 개 샀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둘의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의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먼저 1번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다양한 효용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2번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얘가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죠. 자, 근데 외부적인 충격이 변화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걸 볼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는 얘가 소득이 변화했을 때, 소득이 변하면 X제 가격과 Y제 가격은 고정돼 있고요. 내가 효용 극대화 요게 이제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인데 여기 선택점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ICC 그리고 앵겔 커브 이렇게 얻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하는 것은 뭐가 변합니까 하면 요거 다시 쓸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지만 소득은 가만히 있고요. X제 가격이 변한다 이렇게 할게요. Y제 가격이 변하는 걸로 해도 되지만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소득 고정돼 있고 Y제 가격 고정돼 있고. 자, 그래서 얘가 변하는 거와 얘가 변화했을 때 얘가 가격이 싸졌다 합시다. 싸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쪽이 내려가니까 X의 소비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Y가 증가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PCC 가격 소비 곡선이고요. 여기서 얻어지는 게 바로 디맨드 곡선,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건데,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가격이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요 PCC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심도 있게 살펴볼 거예요. 자, 수요 곡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X에 대한 수요 함수는 영향이 미치는 게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요 우리 시험에 내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X에 대한 수요 함수를 도출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가격, Y 가격, 소득으로 표현하면 그게 X에 대한 수요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한번 책으로 가볼게요. 166페이지. 자,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우리 지금 계속 약속하는 게 뭐냐면 X제 가격만 하락해. 얘네들은 고정돼 있다고 가정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한 것, 얘네들은 픽스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 X의 가격만 하락했을 때 얘가 얼마나 반응하니 그걸 보는 것이죠. 그게 또 가격 탄력성이고, 첫 번째 줄 다시 보시면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여기서 X제 가격이 변화할 때로 하세요. 그 재화 X제 소비 수요 곡선은 X제 소비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거를 알려줍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수량의 총 변화는 두 가지 힘이 작동돼.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거
PCC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싸져서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 이걸 대체 효과라 그래요. 거기 첫 번째 줄 다시 보시면 대체 효과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의 관심사는 이 대체 효과가 우리의 관심사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시장에서 교환을 한다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 거를 좋아하는 걸로 대체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격을 얼마 주고 얼마를 사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자리 있어요. 요 앞에 있고 뭐들 앞에밖에 없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책 한번 볼까요?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의 변화. 그 상대 가격이라는 말 잘 보세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해서 이 대체 효과는 좀 더 싸진 재화를 많이 사고 비싸진 걸 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예산선 영역이 이렇게 더 커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 가능한 영역이 커지죠. 소득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X의 가격 하락으로 원래 가지고는 얘는 그대로예요. 얘는 우리가 화폐로 나타낸 소득을 명목 변수로 할 거야. 명목 소득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가격이 싸지게 되니까 바구니에다 물건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담을 수 있는 구입 가능한 구매력이라 할 수 있겠죠. 구매력이 이거를 우리가 실제 소득이라 할 거예요. 상품의 개수로 나타낸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양인데 얘가 증가합니다. 증가. 네. 그래서 요 예산선 영역 빗금친 부분이 더 커지게 되는 거. 이게 거기 다시 책으로 가볼까요? 소비자 소득의 구매력 변화. 구매력이라는 거 잘 보이시죠? 구매력의 변화. 구매력. 실제 소득을 다른 말로 쓴 거예요. 같은 말로 보세요. 실제 소득이 변화하게 된 것이고요. 구매력 거기 나와 있죠. 주어진 명목 지출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 상품 요거 바구니를 그렸죠.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양의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 재화가 저렴해지면 X재 가격이 싸지면 이렇게 할게요. 실질적 그 표현 잘 보시죠. 실질 요 표현이야.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더 부유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구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유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저렴해진 재화랑 다른 재화를 XY를 바구니에 더 많이 담을 수 있겠죠. 만약에 두 재화가 열등제가 아니면 소비량이 다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겉으로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 내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X의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이 경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소득 효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이 두 글자 맞추려고 그래서 그렇지 여기 뭐가 생략됐냐면 실질이라는 말이 생략됐다 보시면 돼. 실질 소득 효과 이렇게요. 그러니까 명목 소득은 똑같지. 명목 소득은 똑같은데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바구니에 담을 수 있고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가격이 비싸지면 내가 똑같은 돈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갔는데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총 효과는 이게 총 효과 또는 가격이 변한 효과 이렇게 표현할 텐데 여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이렇게 짬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변했을 땐 얘네들은 다 고정돼 있어야 되죠. 근데 얘네들이 변했잖아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한 요 소득 효과 요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순수한 효과만 볼 수 있지. 그래서 왜 제거하는지 살짝 보시면 아니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얘네들 고정돼 있다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고정된 척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실제 소득이 증가했잖아. 그래서 이걸 덜어내는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순수한 효과는 이 대체 효과야. 그래서 순수한 저 혼자 이렇게 붙이는 표현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이렇게 상식에 통하는 효과인
우리는 상대 가격이 싸진 걸 보려고 하는 대체 효과, 요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효과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일관성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초점을 두기 위해서 노이즈에 해당하는, 저는 약간 이렇게 뭐 삐딱선이 타는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노이즈에 해당하는, 삐딱선이에 해당하는 잡음이에요. 잡음을 노이즈 캔슬링 하는 것처럼 잡음을 제거, 잡음 효과인 소득 효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 제거하려고 하는가를 좀 살짝 생각하시고요. 효과를 제거하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격이 변했을 때 얘를 제거하게 되면, 소득 효과를 제거하면, 그럼 우리 눈에 무슨 효과만 있어? 대체 효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소득 효과를 제거한다, 이렇게 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보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상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상된, 뭐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수요 곡선 얘기할 때 보상된 수요 곡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따라서 정리하면 보상된, 된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수요 곡선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 보상했다, 소득 효과를 제거했다 그 뜻이고, 그럼 뭐만 남아요? 대체 효과만 남지. 그래서 수요 곡선, 이거는 대체 효과만 반영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효과만 반영한 수요 곡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상하고 소득 효과 제거하는 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보려고 하는, 앞으로 그런 작업을 많이 할 거야.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순수한 효과, 그것만 끄집어내는 거야.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최저임금을 올렸다, 그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럼 다른 막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고 할 텐데, 순수한 그 최저임금으로 인한 효과만 이렇게 도려내서 발견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살펴보려고 하는, 그래서 대체 효과만 반영한 수요 곡선을 보상된 수요 곡선, 이렇게 할 겁니다. 원래 책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순서상 요거를 간단하게 편의상 보는 걸로 할게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분리하려고 하는데, 이 대체 효과는요, 하나의 무찰 곡선을 찾으세요. 하나의 무찰 곡선을 찾아가지고 U1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U0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점 두 개를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A에서 B로 간 거, 그러면 이게 바로 대체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순서를 바뀌었어, 그냥 복잡하니까. 그 다음 소득 효과는, 여러분 실제 소득이 변화한 효과지만 우리가 소득이 변화한 거 화폐 가치로 표현해서 덜어내는 작업을 할 건데, 소득이 변화한다 그러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이게 X, Y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한 두 예산선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둘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C와 D로 할까? C와 D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소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책으로 가서 살짝 우선 이렇게 한번 볼까? 합친 걸 먼저 그린 다음 책으로 가서 볼게요. 자, 우리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X, Y가 되고요. 가격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 옛날 선 예산선이야. 그래서 P0라고 할게요. 가격이 하락했어요. 파란 색깔로 할까요?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얘가 P1이라고 할게. 얘가 new 예산선이야. 그러니까 하첨자를 써서 숫자가 작은 게 옛날이고요. 변화 전, 변화 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때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표현을 해볼까? 여기 무차별 곡선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를 뭐 A라고 할게요. 그 새로운 효용함수 여기에 또 여기 이렇게 있겠죠. 여기를 뭐 C라고 할까요? 뭐 여기 뭐 D로 해야겠네. 그냥 D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이걸로 할게. 죄송해요. 여기를 맞춰서 B와 C로 합시다. B와 C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얘를 C 이렇게 할게요. C.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변했을 때 효과 PCC는 요거잖아. A와 C를 연결한 게 PCC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것저것 잡음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이 사람은 바구니에 물건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효용이 이렇게 해서 증가한단 말이지. 이제 여기에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득 효과를 덜어내는 작업을 해요. 그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여러분 U0가 있고 U1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 그렇듯이 여기는 충격이 발생했어요. 어떤 충격이 여러분들한테 가해졌나요? 중간 시험을 봤어요. 중간 시험을 봤지.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기 전, 시험 보기 전에는 요때 여러분들의 만족이 이렇게 있었는데 충격 받은 다음에 충격 안 받으셨나? 아무튼 뭐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받게 되면은 이렇게 효용이 변화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변화 전, 변화 후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before 요 상황이고 여기는 after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변화 전과 변화 후에 행복해졌니 그거를 측정하려고 해요.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 있으면 U0에서 U1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화폐 가치 돈으로 표현한다 뭐 그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준이 변화 전과 변화 후가 있잖아.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기 전의 기준으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대학을 갈까? 뭐 했을 때 대학을 갔어. 그 다음에 졸업이라는 충격이 왔어. 대학 졸업한 후에 얼마나 행복해졌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 뭔가 취업을 한다거나 시험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시험 준비하기 전과 시험 준비하고 난 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변화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후생이 변한 걸 변화 후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변화 후에 여러분들 뭐 시계 과거로 돌리고 싶으시면 언제로 돌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에이 그때 그랬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황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당연히 효용의 변화 크기는 똑같지만 우리의 관점이 과거를 기준으로 하느냐 현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야. 효용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효용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좀 뭔가 소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두 개야. P0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P1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하나만 그냥 잘 합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뉴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실제 소득이 증가했잖아. 이렇게 명목 소득은 그대로인데 실제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돈으로 이렇게 회수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덜어냈을 때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덜어내는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얘가 B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이 증가하게 돼서 이만큼 덜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전과 동일한 A와 동일한 효용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만큼 덜어내도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전과 효용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한다. 실질 소득 증가한 걸 덜어낸다. 이거를 우리가 보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 동등 대등 뭐 보상 변화 뭐 이렇게 있는데 뉴 예산 선호에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상 변화한다. 이렇게 하시죠. 보상 변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효용 함수는 우리가 이제 직접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전에 상품 묶음만 구입하면 되는 거지.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뭐냐면 내가 소득이 1,000원이 있었어요. 1,000원이 있었는데 XZ 가격이 200원이 있었고요. 200원이고 YZ 가격이 100원이야. 이렇게. 근데 내가 바구니에다 물건을 몇 개를 샀었냐면 XZ를 뭐 2개를 사고 4개를 살까? 2개 샀다 합시다. 2개 사고 그럼 400원어치 썼지? 그럼 YZ를 6개 샀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근데 X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거야. 100원으로. 그럼 내가 이 바구니를 구입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나는 뭐 가격이 비싸든 싸든 상관없거든. 사실 우리가 인플레나 물가가 상승하면 왜 약간 불만이냐면 내가 똑같은 월급을 뭐 300만 원, 500만 원 받았는데 그걸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묶음이 줄어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소득이 줄어드는 거지. 근데 오히려 가격이 싸지면 나는 이 상품 묶음을 구입하면 되는데 이전에는 1,000원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는데 X의 가격이 200원 있으면 2개를 살 수 있는 거야. 이제 100원으로 하락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구입하는데 지출 비용이죠. 지출하는 비용이 이전과 동일한 상품 묶음은 두 개 사는데 100원이야. 200 더하기 600 하니까 800원이면 이전과 동일한 상품 묶음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구매력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걸 뭐 힉스 보상한다 그러고 요 효용함수라는 걸 현실에서는 보기 어려우니까 요 상품 묶음 여기가 이제 2개 4개가 되겠지. 여기다 표현하면 2개 6개죠. 6개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할 거야.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뭐 슬러스키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800원이면 이 상품 묶음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효과로 인해서 아니 가격이 하락해서 너 얼마나 소득이 증가한 느낌이 드니? 그러면 아니 800원이면 이거 살 수 있는데 1,000원 되니까 돈이 200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0원 정도가 소득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우선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책상에서 그릴 때는 정교하게 해도 되니까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해서 여기 B점 지나가는 점을 찾았고, 자 그래서 원래 앞에서 본 것처럼 A에서 C로 간 게 가격이 변한 총 효과입니다. 이게 총 효과, 가격 효과.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둘로 쪼개는 거야. 여기 있는 것처럼 총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 효과는 어떻게 한다? 우선 하나의 무찰 곡선상에서 점 2개를 찾으세요. 여기는 무찰 곡선상에 점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에 2개가 있네. 그래서 A와 B로 이렇게 간 게 대체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평행한 예산선 2개를 찾으세요. 예산선이 3개야. 검정 색깔 요거랑 점선 요거 평행한 게 요거 2개잖아. 그래서 B에서 C로 이렇게 가는 게 소득 효과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는 XJ랑 YJ를 다 표시하고 있는 거라서 나는 XJ만 초점을 맞춰서 볼래요 하면 XJ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 효과 이렇게 되는 게 소득 효과, 2개의 힘이 합쳐져서 가격 총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정상제일 때, 뭐 기펜제일 때, 뭐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일 때 그렇게 좀 확대해서 갈 거예요. 책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달러 거의 볼게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구분은 이 책 전체에서 접하게 될 개념에서 가장 미묘한 것 중에 하나이다. 왜 미묘하다고 번역을 했을까? 아무튼 미묘하대요. 이게 뭐 쉬운 듯 어려운 듯 여기가 그래도 제일 그래도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경제 끝날 때까지도 우리 계속 많이 얘기할 거예요. 첫째, 거기 볼까요? 2가지 요인이 이 주제를 어렵게 만드는데, 첫째, 현실에서 우리는 두 효과를 분리해내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이게 다 섞여 있다니까, 혼합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론상 할 때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분리하기가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자로서 당신은 변화 중에 얼마가 소득 효과에 기인하고 얼마가 대체 효과에 기인하는지 그걸 사실 드러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은 인위적인 분석 도구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어요. 둘째 볼까요? 소득 효과는 명목 단위로 측정한 소비자의 소득이 그대여도 발생한다. 여기요. 명목 소득은 일정하잖아.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 근데 가격이 하락해서 구매력이 변하죠. 실질 소득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은 $10,000가 그대로인데 모든 재화의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산선이 밖으로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소득이 2배가 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예산선 영역이 넓어지면 이게 실질 소득이 커지게 되는 거, 구매력이 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효과는 주머니에 있는 지폐의 숫자가 아니라, 지폐라는 게 뭐야? 이게 명목이라는 게 노미널이 화폐 가치로 나타난 그 뜻입니다. 지폐로 표현한 소득입니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부자라고 느끼는가. 그게 여기 나오면 실질 부야, 부유 이런 말 쓰고 있죠. 우리의 관심사는 진짜 실질적인 부가 증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막 억대 연봉을 줬는데 짜장면 가격이 100만 원이야 한 그릇에. 그럼 뭐야? 억대 연봉 받으면 뭐해? 짜장면 뭐 얼마 못 사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상품 개수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미시에서는 특히 이렇게 명목 화폐라는 게 계속 들어올 필요가 없어. 상품으로 표현을 하죠. 언제나 실질 변수라는데 여기 명목 소득 이건 화폐 가치로 표현한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다다음 단락 가보시면 총 효과 굵은 고딕체로 나와 있고 밑에 총 효과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책에서는 여기가 A지 여기가 B야. 네,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167페이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총 효과인데 그거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분해하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총 효과 중에서 얼마가 두제와의 상대 가격 감소로 상대 가격이라는 말 잘 보시죠. 네, 그래서 구매 품목을 전환하는가 그게 대체 효과고 변화 중에서 얼마가 농구표 가격의 하락으로 구매력이 상승하는가 구매력 잘 체크하시죠. 그게 소득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분리하는 작업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책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167페이지 볼까요? 자, 다시 먼저 대체 효과를 분리해 보자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수요량의 변화가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로 인한 효과랑 검정 색깔로 인한 효과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검정 색깔로 인한 효과를 빼고 빨간 색깔로 인한 효과만 우리가 이렇게 도려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수요량의 변화 중에 명수의 구매력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이게 예산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상대 가격이 변화로 인한 예산선의 기울기 변화로 인한 그게 대체 효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어떻게 분리하는가라고 하면은 가격이 변한 후 요거요. 변한 후에 뉴 예산선을 가지고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소득 효과가 없을 때 실제 소득의 변화가 없을 때 가격 변화 전과 구매력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누리게 하도록 그러니까 원래 A로 할 수 있겠지만 이론상은 이제 B로 이렇게 합시다. 동일한 효용을 누리게끔 여길 지나가게끔 이렇게 덜어내는 거죠. 요 그림을 제가 지우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소득이 이만큼 더 증가한 거니까 소득 효과 나타내는 거 이거 버리려고 다 빗금칠합니다. 요렇게 네, 평행한 거 두 개 보이시죠? 이걸 덜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해서 A에서 B로 변하는 그것만 남겨놓은 게 대체 효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굵은 고딕체로 나와 있습니다. 변화 후에 소비하는 묶음이 가격 변화 전에 누리던 효용과 같은 가격 변화 전에 누리는 효용이 U0잖아. 그 U0. 책에서는 U1이네. U1이네. 아무튼 이거 1이고 이 2고 안 바꾸셔도 돼요. 책에서는 U1, U2 변화 전 변화 후 하는 거니까 변화 전의 효용 U1과 동일한 효용을 누리면 되네요. 자, 그래서 거기 고딕으로 된 거 바로 밑에 볼게요. 세 번째 단락. U1 상에서 대체 효과만 있는 묶음은 상대 가격이 그치 여기 보시면 A에서 상대 가격이 싸져가지고 나타난 그 기울기가 변해서 나타난 효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A 프라임 나와 있는 거 아니면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줄이네. 가격이 하락할 때 대체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낮아진 새로운 가격으로 계속 얘기해요. 그냥 여기 다 들어가 있어. 뉴 예산선 새로운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졌으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증가했죠. 요거를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약간 낮추게 됩니다. 가격이 싸져서 내가 저 바구니를 구입하는데 800원이면 살 수 있네. 근데 이전에 1000원으로 샀어야 되는데 200원만큼 남았네. 그러니까 200원만큼 대략 소득이 증가했네.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B와 B-는 다음 페이지 뭐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가상적인 겁니다. 가상적. 이 점선은 가상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절대로 직면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튼 뭐 굵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에 컬러풀하게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왼쪽에 대체 효과 있고 대체 효과는 요걸 그려놓은 거야. 왼쪽에 보이시죠? 168페이지 위에서 A번
밑에 그 U1 측면에서 보면 녹색깔하고 주황색깔 점선 왔다 갔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찾았습니까? 평행한 예산선 두 개 찾은 거야.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게 소득 효과. 밑에 C번은 그걸 두 개 다 합쳐서 그린 거야. 합쳐서 그렸습니다. 네, 조금만 보면 그냥 합쳐서 그린 거에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야. 처음 보시거나 할 때 약간 낯설 수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오른쪽 가볼게요. 169페이지 두 번째 줄 볼까요? 대체 효과로 인한 수요량 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씩이나 있네요. 뭔가 한번 볼까요? 요거 대체 효과 관련해서 첫째, 공연표의 수는 감소하고 농구표의 수는 증가한다. 공연표는 Y제고요. X제는 농구표 이렇게 있네요. 여기 바로 내용은 썼으니까 여기다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지금 거기 한번 살짝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을 때 지금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지. 하나는 대체 효과. 자,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소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X제를 증가시키고 Y제는 감소시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게 농구 관련된 표가 되고 얘가 공연 관련된 표가 됩니다. 둘 다 이제 뭐 약간 대체 관계가 있죠. X제 가격이 싸졌으니까 X제를 늘리고 Y를 줄였어요.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제 소득이 증가했네. 그럼 소득 효과는 실제 소득이 증가한 효과야. 구매력이 증가했으니까 X제 소비량이 증가하고 Y제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요거 두 개가 합친 게 총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총 또는 가격 효과 이렇게 보면은 X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다 효과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 X제는 반드시 좀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Y제는 어떻게 됩니까? Y제는 사실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대체 효과가 크냐 소득 효과가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네. 그래서 X는 증가하는데 Y는 알 수 없다. 이렇게요. 뭐 대체 효과가 크면 감소하고 소득 효과가 크면 증가한다. 그렇게 나오겠죠. 자, 책으로 다시 한번 가 보시면 첫째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고 둘째, A와 A'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지만 우리 왼쪽에 보시면 A와 A' 동일한 무차별, 여기 책에 있는 건 요거야. A와 A'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지만 동일한 효용이라는 거죠. 자, 동일한 효용을 얻지만 새로운 가격 하에서는요 A보다 A'을 사는 게 돈이 덜 든다. 이거지.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여러분 요거 느낌 이해 가세요? 여기다 그냥 표현할게. 여기 집중해서 보세요. 요 P0 있는 요 예산선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씁시다. 이렇게 예산선이 있었어. 이거 돈이 얼마야? 소득이 1,000원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X랑 Y의 가격은 어떻게? X의 가격은 200원, Y의 가격은 1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기 파란 색깔 예산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그대로 있다는 건 Y의 가격과 소득은 그대로야. 이 예산선의 정보를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1,000원 이렇게 있고 X의 가격은 100원.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이걸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순서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100원 이렇게 정보가 담겨 있죠. 자, 근데 동일한 효용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 얘기했을 때 여기서 저기 있는 거 똑같이 점점점점점 이렇게 이게 조금 변하는 건 이제 요 점과 요 점 거의 비슷해서 A와 B라고 하면 거의 뭐 같게 살짝 보셔도 되는데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야. 아무튼 거의 요거 A를 지나는 걸로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서 슬러스키 방식이라 그러고 우리 책에 뭐 따로 설명 없어요. B를 지나는 게 이제 힉스 방식이라 하는데 뭐 차이가 엄청 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아무튼 요선과 요선은 대략 정보를 정리하면 소득은 얼마라고? 소득은 변했지. 800원이면 살 수 있다니까. 아까 한 것처럼. X의 가격이 100원이고 Y의 가격은 100원이고 이해 가시죠? 지금 그래서 책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A와 A
다시야 책에서는 A와 B 요거는 효용은 똑같지만 돈은 얘를 구입할 때는 1,000원이 필요했는데 B일 땐 동일한 효용인데 8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실제 소득이 증가한 거다. 소득 효과로 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따라서 거기도 한번 보시면 블러블러 해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더 적은 돈으로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소득효과 분리하기 나와 있는데 별거 아니야.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줄 볼까요? 소득효과는 소비량의 총 변화 중에서 가격 변화 후 구매력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거지. 구매력이 증가했잖아. 그래서 실제 소득 증강을 덜어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줄 재화의 가격만 변화하고 지출할 실제 소득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소득 효과가 존재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계속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부유해졌다. 이 부유해졌다는 게 뭐야? 내가 똑같은 상품 묶음을 구입하는데 더 적은 돈으로 아니면 더 많은 똑같은 돈을 쓰게 되면 더 많이 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수 있네. 부유해졌네.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해졌네. 가격이 하락해서 거기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명수가 전반적으로 부유해짐을 인식하라.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다음 단락 볼까요? 이러한 구매력의 증가가 전에 비해서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지나는 거랑 여기 지나는 거랑 구매력의 증가로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할 수 있네. 여기 보시면 U1 B점과 평행한 거 찾아야 되니까 C점 보시면 효용이 더 밖으로 간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미시경제 파트에서 제일 복잡한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요 대체효과, 소득효과 분해하는 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잘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책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데 뭐 여러 번 얘기하니까 한 번만 읽어도 사실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볼까요? 상대 가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평행한 예산선 상에서 변화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는 소득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0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총효과 있는 그거 그림에 대한 얘기를 보시고요. 대체효과에 대한 크기를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71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약간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 인증번호. 자, 여기 보시면 대체효과는 뭐라고? 하나의 무차별 곡선상에서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해 가지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데 XY를 얼마나 쉽게 대체하는가 그걸 나타내는데 거기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자, 171페이지 거기 보시면 대체 효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대체 효과의 크기 요거를 한번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대체 효과 크기는 무차별 곡선의 곡률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정리를 하면 무차별 곡선의 인디퍼런스 커브의 곡률이 얼마나 완만한가 볼록한가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곡률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자, 거기 네 번째 줄 볼까요? 그림 5-9A처럼 무차별 곡선이 많이 휘어져 있으면 이 표현을 잘 봐야 돼. 많이 휘어져 있으면 곡률이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두 개 비교해서 볼게요. 상대 가격이 변하는 것은 지금 똑같이 맞췄어. 녹색깔. 요 색깔이 없어서 이걸로 할게요. 검정 색깔. 빨간 색깔. 여기 이렇게 상대 가격 일부 좀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기울기 보이시죠? 상대 가격이 변한 거야. 얘가 P0에서 P1. 근데 무차별 곡선 형태가 거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되게 볼록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개 연결합니다. 그림 그리기 어려운데 잘 그려졌어요. 이렇게 곡률이 되게 크죠. 여기 곡률이 좀 작아요. 완만해요. 그래서 A와 A-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차이점 이해되시죠? P0, P1 상대 가격은 똑같은데 변화하는 게 거기 보시면 책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A, A- 이게 대체 효과인데 얘는 A, A-
그래서 여기 대체 효과 x만 표현하면 xj의 대체 효과가 요만큼이 대체 효과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체 효과가 엄청 큰 걸 알 수 있어요. 대체 효과가. 오케이.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무차별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이 L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L자가 되면 이렇게. 그럼 살짝 위에 거 생각을 해보건데 이렇게 가격이 비제로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변해도 여기 보시면 대체 효과 변하는 게 변화가 없네. 여기 A와 A 프라임이 같겠죠. 어떻게 돼? 이때는 대체 효과가 아예 없어요. 대체 효과가 빵이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가 되는 완전 보완제라고 합니다. L자 형자가 됐네. L자 형태가 되면 형태는 대체 효과가 빵이고요. 점차 곡률이 좀 이렇게 있다가 완만해지다가 우리 저 뒤에 나옵니다. 뒤에 살짝 가보시면 뒤에 많이 갔네. 아무튼 저 뒤에 나와요. 저 뒤에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됩니다. 완만하다 못해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되면 이 대체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그림으로 살짝 체크해 주시죠. 그래서 이건 너무 극단이고 이것도 너무 극단이니까 이거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짝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곡률에 의한 거. 자, 네 번째 줄 다시 볼게요. 무차별 곡선이 많이 휘어져 있으면 무차별 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 한계 대체율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이는 가격 변화에 따른 다섯 번째 줄이죠. 소비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게 차를 운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골목길인데 휙 회전해야 되는 거고 급 커브야. 이건 완만하게 커브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살짝 기울기가 좀 이렇게 변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표현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가로 안에 보실까요? 두 재화가 서로 덜 대체제 관계에 있을수록 대체 효과가 작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이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지. 대체가 어렵다. 이 보완제 관계가 되는 거지. 대체가 조금 더 쉽고 나중에 이거 대체 탄력성 해서도 표현할 겁니다. 요거는 완전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단락은 무차별 곡선이 덜 휘어져 있으면 하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 그림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71페이지 그림 바로 밑에 볼게요. 자, 무차별 곡선의 곡률이 작다는 것은 요거야. 작다는 것은 두 재화가 밀접한 대체 가능성이 좀 더 크고 완전 대체 관계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죠. 자, 지금 대체 효과 봤는데 대체 효과는 무차별 곡선에 초점을 맞추고 점 두 개를 찾는 건데 상대 가격이 변화했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곡률에 따라서 대체 효과가 크냐 작냐가 결정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효과가 결정되는 건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 여기 챕터 5장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챕터 6장 이렇게 들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